문서차 안 에어컨 바람이 살짝 차갑게 목덜미를 스치지만 내 손은 가방 끈을 쥐는 힘 때문에 살짝 땀이 차고 있다. 괜찮아. 엄마 그냥 말이 많을 뿐이야. 정우가 운전대 한 손을 떼어 내 무릎을 살짝 누르며 말하는데 그의 눈빛은 앞길을 보며 약간 긴장스러운 듯 떨리고 있다. 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알아. 너만 괜찮으면 돼. 내 말은 가벼우지만 가방 안을 속으로 엿본다. 평소엔 카드 지갑 대신 비서가 관리하는 블랙카드와 건물 소유권 복사본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안고 다니지만 오늘은 단지 싼 가격에 샀던 립밤과 집 열쇠 그리고 정우에게 속인 일반 회사 직원 증명서 정도만 넣었다. 정우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지만 저는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열심히 일해요라고 말한 건 거짓이 아니었다. 그냥 부모님의 사업이 서울 중심가 5개 이상의 빌라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빼고 차가 정우네가 사는 아파트 앞에 멈춘다. 15층 높이의 중규모 아파트로 외벽은 좀 낡아 보이지만 관리가 꼼꼼한 편이다. 내가 3년 전 부동산 투자로 사들인 건물 중 하나인데 당연히 정우는 모른다. 그는 월세로 살아라고 말했고 나는 그냥 듣고 있었다. 내가 문 열어줄게. 정우가 차 문을 열고 내 앞으로 와주지만 나는 먼저 내리며 괜찮아. 제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가방을 어깨에 매는 순간 지금까지 연습했던 평범한 여자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너무 화려하면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초라하면 오늘처럼 시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거라 생각했다. 정우가 앞서가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고 내가 뒤따라 들어갈 때 발걸음이 살짝 무거워진다. 이 사람들 앞에서 언제까지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은 정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고 나는 속으로 잘할 수 있어라고 속삭인다. 현관문이 삐소리와 함께 열리자 첫눈에 보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내 발부터 쭉 올라온다. 그녀는 검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적으로 묶었지만 앞머리가 살짝 흩날리고 있었다. 오, 정우야. 들어와. 시어머니는 정우에게만 미소를 띤 뒤 다시 내 방향으로 돌린 눈에는 온통 경멸이 가득했다. 엄마, 이분이 예진이에요. 정우가 내 옆에 서서 소개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짓으로 정우를 살짝 밀어내고 내 발에 신은 운동화를 쳐다본다. 이 운동화, 브랜드도 보이지 않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하지만 끄트맨은 살짝 올라가는 듯한 기운이 느껴진다.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아니, 제가 편한 걸 좋아해서 싼 걸 샀어요라고 말한다. 가방을 어깨에서 살짝 내리려 하자 시어머니가 그 가방도 10만 원 안 넘는 건가? 라고 또 물어본다. 정우가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눈으로 그를 질렸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발은 닦아주세요. 시어머니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싼 플라스틱 발닦기를 내 앞으로 밀어준다. 그걸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쉰다. 내 집에서 관리사들이 사용하는 발닦기도 이거보다 품격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 정도로 낮추려는 건가? 거실로 들어가면 벽에 작은 TV와 오래된 소파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앉아라고 말하며 소파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을 때 소파가 살짝 꺾이는 소리가 났다. 정우는 내 옆에 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는 주방에 와봐. 물 좀 달라라고 불렀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내 옆에 앉아 다시 내 옷을 쳐다본다. 예진 씨는 지금 어디서 일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존댓말이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미리 준비한 대답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코를 끌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마치 그 정도 직업이야라는 말이 직접 나온 것 같았다. 나는 손으로 가방 끈을 또 쥐고 이 건물이 내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너는 이곳에서 떠나야 할 거야.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정우와 함께 물을 들고 나온다. 그녀는 내 앞에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차를 따르며 물보라가 살짝 튀어도 모른 채 손짓으로 거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이 집, 월세 3만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코를 끌며 웃었다. 정우 아버지가 회사에서 좀 잘 되셔서 이 정도 월세는 부담 없이 내고 살 수 있어. 너희 젊은이들은 이런 집 한 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차컵을 내 앞으로 밀어주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싼 금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컵을 들고 입술에 대지만 차의 온기가 손가락 끝까지 전해오지도 않았다. 예진 씨는 현재 월세 얼마나 내고 살아? 시어머니가 다시 물어. 눈빛은 내 가방으로 또 돌아갔다. 저는 동료와 함께 3살내로 나눠 살아서 한 달에 5만 정도 내요? 내가 미리 준비한 대답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 천장에 닿아 반사되는 것 같았다. 5만. 그럼 넌 이 집처럼 혼자 살 수 있는 건 영원히 못해. 심지어 이 집도 평생 못 사지. 정우가 옆에서 엄마. 예진이는 아직 시작 단계라 라고 말을 가로채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내가 예진 씨랑 얘기하는 거야? 정우. 너는 모르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나는 표면엔 미소를 유지하며 차를 살짝 마셨다. 속으로는 이 건물을 샀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이 아파트는 세대당 평균 월세 3만인데 전체를 사시면 월 수입이 상당해집니다라고 말한 걸. 지금 시어머니가 자랑하는 그 월세와 겹쳐보았다. 예진 씨, 정우랑 결혼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그녀는 그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랑 정우는 경제력 차이가 너무 커. 결혼해서도 정우만 힘들게 살게 될 뿐이야. 차 컵을 놓는 소리가 살짝 크게 나았다. 나는 손바닥이 차가운 걸 느꼈지만 입술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저는 정우 씨와 함께 노력하면 돈은 노력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내 말을 가로채며 손으로 테이블 위를 두드렸다. 이 집에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너 생각보다 힘들어.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 이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게 사실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걸? 돈 없으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못해.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달력을 살짝 밀며 말하는데 그 달력 코너가 살짝 접혀 있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눈을 감았다. 그 달력은 작년 내 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선물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달력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아직 많이 배울 게 많아서 내 말을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을 가로챘다. 배운다고 돈이 생기진 않아. 내 젊은 시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현실만 깨달았지? 그녀는 정우를 쳐다보며 이 아이는 운이 좋아서 부모님 덕분에 안 고생했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잖아라고 덧붙였다. 나는 차를 다시 마셨다. 차는 이미 식었지만 입으로 넘기는 속도는 느렸다. 표면엔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건물을 구매했을 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3년 전,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전체 층을 사들였는데 당시 중개인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월세로 살고 계시고
장기 계약자도 많아요라고 말한 걸 기억했다. 그중 시어머니네 집은 2년 전에 계약을 갱신했었는데 비서가 보고해준 바로는 입주자 A씨. 월세 연체를 입원했지만 가족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라고 했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이러니했다. 예진 씨,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족 사항을 묻자 나는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저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아왔어요. 내가 미리 준비한 대답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그럼 더 심각한데? 혼자 돈도 없고 가족도 없으면 정우를 어떻게 도와줄 거야? 그녀의 말은 점점 직접적이 되고 있었다. 정우가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소리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가릴 수 없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폰 가장자리를 살짝 만졌다. 폰 속에는 이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와 입주자 명단이 저장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보여주고 싶었지만 견뎠다. 정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직은 저는 정우 씨를 위해서라면 노력할게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코를 끌며 웃었다. 노력. 그래도 너는 이 집 한 채 사지 못할 거야. 정우랑 같은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거. 금방 깨달을 거야. 그녀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속으로는 비서의 번호를 떠올리며 곧 네가 이곳에서 떠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속삭였다. 차 컵을 다시 들고 식은 차를 마셨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다음 순간 정우가 수건을 손에 쥐고 거실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주방에 뜨거운 물을 씻은 듯 발그레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들은 건 분명했다. 엄마, 예진이는 돈에 관심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정우가 급하게 말을 시작하며 내 옆에 서는데 그의 손이 살짝 내 팔을 만졌다. 그 촉감이 살짝 따뜻해서 나는 속으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정우의 말을 듣고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넌 모르니까. 정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차 컵을 닦으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차갑다. 남자는 결혼할 때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아직 모를 거야?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정우의 말을 가로챘다. 그 소리가 거실에 갑자기 울려 퍼자 정우가 입을 다물고 입술을 꼬았다. 나는 그의 손이 내 팔에서 살짝 떨어지는 걸 느꼈다. 시어머니는 정우의 어깨를 살짝 친다. 엄마는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너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잖아. 앞으로 승진도 할 거고 좋은 집도 사고. 그녀는 다시 나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예진 씨는 지금처럼 5만 원 월세 방에서 살다가 너랑 결혼해서도 너만 의지할 거야? 그럼 너는 얼마나 피곤해질 거야? 정우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올려 그를 막았다. 내가 내 나이 때도 사랑만 믿고 결혼했다가 후회했어. 너는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녀의 말에는 과거의 아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아픔을 나에게 덮어 씌우는 건 틀렸다. 나는 이제껏 말없이 있었지만 정우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 저는 정우 씨를 위해서라면 나는 정우랑 얘기하는 거예요. 예진 씨. 시어머니가 나의 말을 차단하며 눈빛을 날렸다. 그 눈빛은 마치 내 말은 필요 없어라는 걸 직접 말하는 것 같았다. 정우는 아직 어려워서 세상 물정을 몰라. 엄마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게. 정우가 내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떨어져 눈을 가렸는데 나는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손가락으로 가방 속의 폰을 만졌다. 정우를 위해 견뎠지만 시어머니가 정우를 이렇게 압도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정우의 어깨를 다시 친다. 오늘은 이만 놔둬. 예진 씨도 피곤할 거니까 일찍 돌아가게 해주자. 그녀는 마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하며 나에게 돌리는 눈빛에는 결코 예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엔 나와 정우만 남았다. 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헤쳤다. 미안해. 엄마가 오늘 너무... 그의 목소리가 작아서 뒤에 말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괜찮아. 정우. 시어머니도 너를 위해 걱정하는 거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정우가 나를 위해 말하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던 걸 보는 게 마음 아팠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이거 봐. 정우. 그녀는 정우 앞에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정우의 월급 명세서였다. 이번 달 월급이 전보다 조금 올랐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3년 안에 집 마련도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월급 명세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나를 쳐다봤다. 예진 씨, 이 숫자 보이지? 정우 한 달 월급이야? 너는 이 정도 돈을 몇 달에 걸쳐 벌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직접적인 모욕이었다. 나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 숫자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했다. 정우가 급하게 엄마. 그건 지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올려 그를 막았다. 내가 물어보는 건 예진 씨야. 그녀의 눈빛이 나에게 고정됐다. 예진 씨, 대답해. 이 정도 돈을 몇 달에 벌 수 있어? 나는 표면엔 평온하게 웃었다. 저는 아직 경력이 얕아서 지금은 그 정도를 벌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언제까지 노력해? 시어머니가 내 말을 가로챘다. 정우는 3년 안에 집을 살 거고 너는 그때까지 5만 원 월세 방에서 살 거야? 그럼 너랑 결혼해서 정우가 혼자 집을 사? 혼자 가족을 부양. 그녀는 월급 명세서를 접으며 정우랑 너는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 같은 세상에 살 수 없어라고 다시 강조했다. 정우가 내 옆에서 몸을 살짝 떼었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는데 그걸 느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예진 씨, 넌 정우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사랑으로만 세상을 살 수는 없어. 정우에게 좋은 사람은 그와 맞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녀는 마치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말했다. 그래서 넌 정우를 떠나는 게 좋아? 둘 다 힘들지 않게? 그 말을 듣자 나는 가방 속의 폰을 꼭 쥐었다. 이제껏 정우를 위해 견뎠지만 시어머니가 나에게 떠나라라고 직접 말하는 건 넘었다.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정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월급 명세서를 접어 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엔 다시 나와 정우만 남았고 공기가 무거워져 숨을 쉴 수 없었다. 정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걸 느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정우의 눈물 소리가 귀에 걸리자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일어섰다. 정우, 잠시 화장실 좀 써도 돼?
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나는 그에게 살짝 미소를 보였다. 괜찮아. 좀만 기다려. 시어머니의 방문 틈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발걸음을 살짝 낮추며 화장실 방향으로 갔다. 거실과 화장실 사이의 복도 벽에는 작은 프레임이 걸려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시어머니와 대치하느라 눈치채지 못했다. 그 프레임 속엔 이 아파트의 입주자 관리표가 붙어 있었다. 나는 발을 멈췄다. 프레임을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상단에 내 회사의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다. XX 부동산 관리라고 적힌 글씨 옆에 관리번호로 APT솔-0317이 적혀 있는 걸 보자. 속으로 숨을 죽였다. 이 번호는 3년 전 이 아파트를 전체 구매했을 때 내가 직접 정한 관리번호였다. 표의 아래쪽에는 각 세대의 입주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5층 1동. 바로 정훈의 집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그 옆에 계약기간 2022, 09-2024, 092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띄었다. 비서가 말했던 대로 계약은 다음 달이면 만료됐다.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나는 급하게 복도로 돌아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증거를 확보한 안도감이 깃들었다. 이 표 하나로도 이 건물이 내 소유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얼굴이 살짝 붉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졌다. 나는 가방에서 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면 홈화면에 저장된 건물 소유권 증명서 사진이 보였다. 클릭해서 확대하니 소유자란에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명확히 적혀 있고 대상 건물 주소로 이 아파트의 전체 주소가 적혀 있었다. 폰을 잠그고 주머니에 넣는 순간 화장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빨리 나오세요. 예진 씨. 시간도 늦었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으로 물을 살짝 받아 얼굴에 묻혔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이 더욱 차분해졌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됐다. 시어머니가 내게 한 모든 모욕, 정우를 위한 아픔. 이제는 돌려줄 시간이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아마도 이런 집 화장실이 너에게는 낯설었나 보네. 그녀는 다시 코를 끌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웃음. 곧 사라질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거실로 걸어갔다. 정우가 아직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고 폰을 손에 쥐었다. 이제는 전화를 걸 시간이다.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이미 테이블 위에 차 컵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컵을 접시통에 넣는 소리가 너무 거칠어 마치 그 컵이 나를 대신하는 것 같았다. 시간도 많이 됐어. 예진 씨, 돌아가는 길 잘 찾을 수 있지? 그녀는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정우를 봤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정우, 너도 예진 씨를 아래까지 바래다 줘. 혼자 갈 건 아니잖아. 그녀의 말은 바래다 줘지만 눈빛은 빨리 떼어놔라는 뜻이었다. 정우가 알았어. 엄마라고 대답하며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이 느려 보여 속으로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함께 일어섰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앞에 서서 걸음을 막았다. 예진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우가 살짝 뒤로 물러나니 그녀의 눈빛이 직접 나에게 쏠렸다.
오늘 만나뵌 건 좋았지만 다음엔 와서는 안 돼. 그 말은 명령이었다. 정우랑 너는 맞지 않아. 계속 만나면 정우만 힘들게 될 뿐이야. 엄마. 그건 정우가 뒤에서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뒤로 돌려 그를 막았다. 내가 예진 씨랑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다시 나를 쳐다보며 네가 정우를 좋아하는 마음은 알지만 현실을 봐.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오히려 그의 미래를 망치는 거야? 나는 그동안 계속 참아왔지만 이제는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 저는 정우 씨를 그만해. 시어머니가 내 말을 단번에 끊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내 팔을 밀었다. 그 힘이 크지는 않았지만 모욕감은 앞보다 훨씬 컸다. 이제 돌아가. 정우가 바래다 줄 테니까. 그 순간 나는 주머니 속의 폰을 꼭 쥐었다. 손가락이 폰의 전원 버튼에 닿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직접 쫓아내려 하니 모든 견해는 끝났다. 시어머니, 정말 이렇게 결정하시겠어요? 나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지금까지 순순히 들어준 나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뭔 말이야? 결정은 이미 했어. 시어머니가 다시 내 팔을 밀었다. 이번엔 힘이 좀 더 세졌다. 빨리 가. 정우도 피곤해. 정우가 갑자기 우리 사이에 들어섰다. 엄마. 예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한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놀란 채 정우를 쳐다보는 틈. 나는 손가락으로 폰 버튼을 살짝 눌렀다. 화면이 켜졌고 최근 통화 기록에서 비서의 번호가 보였다. 정우, 너도 나를 반대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화가 나는 톤으로 바뀌었다. 엄마는 너를 위해, 엄마. 예진이가 나랑 잘 어울려요. 정우가 굳게 입을 다물고 말했다. 그의 등이 살짝 떨렸지만 나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뚜렷했다. 나는 정우의 어깨를 살짝 만졌다. 정우, 괜찮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에게 미소를 보인 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 지금 당장 전화 하나 받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폰을 귀에 대고 비서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였다. 뭘 그래? 누구한테 전화해?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는 폰을 귀에 대고 입을 살짝 닫았다. 잠시 밖에서 받을게요. 시끄러울까 봐. 정우가 필요해? 나랑 같이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금방 올게라고 말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녀의 반응보다 전화가 중요했다. 거실 뒤편에 있는 작은 베란다로 걸어갔다. 문을 살짝 닫고 바람이 옷소매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 아래로 내려다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그런 풍경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 폰이 삐빅하며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무슨 지시인가요? 솔-0317 아파트 5층 1동 세대. 현재 입주자는 오오씨 맞지? 내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췄지만 평소 회의에서 명령할 때처럼 단호했다. 비서가 잠시 후 네. 맞습니다. 계약은 다음 달 만료 예정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계약 기간 관계없이 지금 당장 그 세대 주민들에게 이사하라고 통보해. 나는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정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다. 1시간 안에 준비하라고 말해. 보증금은 모두 돌려주고
추가로 이사비도 우리가 부담하도록 해. 1시간 아니라면 주민분들께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비서가 살짝 걱정하는 톤으로 물었다. 나는 안쪽을 다시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갑작스러워도 할 수밖에 없다. 내 목소리가 살짝 차갑게 변했다. 그들에게 건물 주인의 특별 사유로 인한 긴급 이사라고 말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전해. 비서가 잠시 침묵했다. 그 후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사님에게 연락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내가 빨리 해라고 말하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라고 답한 뒤 전화가 끊겼다. 폰을 주머니에 넣고 베란다 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명확히 들렸다. 정우, 너는 그냥 엄마 말을 듣는 게 좋아? 예진 씨랑은 앞으로 만나지 마라. 정우가 아니야. 엄마. 예진이랑 씨라고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거실로 걸어갔다. 이제는 모든 걸 알려줄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자랑했던 3만 월세 집, 그리고 그녀가 나를 낮췄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다. 거실로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정우의 팔을 잡고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 정우야, 너는 잘못된 사람 만나고 있어? 예진 씨랑 계속하면 앞으로 후회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는데 아마도 정우의 단호한 반응에 당황한 걸지도 몰랐다. 정우가 나를 보며 눈빛을 묻자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뭐야? 이따가 받을게. 그녀는 성급하게 폰을 꺼내려다가 화면에 보인 발신자 정보를 보고 눈을 크게 뜨렸다. 관리사님.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무슨 일인가요? 저녁에 이렇게 그녀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와 나는 서로 눈을 맞췄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심각한 위기감이 느껴졌다. 뭐라고요? 이사하라고? 왜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럼 저희 어디로 가야 해요? 1시간 안에? 그게 가능해요? 전화 너머에서 관리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오씨.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건물 주인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특별 사유로 긴급 이사를 요청하셨어요. 보증금은 모두 돌려드리고 이사비도 지원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냥 빨리 준비하세요. 건물 주인님.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크게 소리치며 물었다. 우리 이 아파트 주인님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관리사의 답변이 들리기 전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시어머니. 그 주인님은 제가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떼고 나를 쳐다봤다.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았고 입을 여러 번 떼고 닫았다. 뭐라고? 너. 이 아파트 주인님. 그녀는 웃음을 쳤지만 그 웃음은 공포로 뒤덮였다. 그럴 리가 없어. 너는 5만 원 월세 방에서 사는 사람인데 나는 폰을 꺼내 소유권 증명서 사진을 여러 시어머니 앞에 보였다. 이거 보세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주소는 이 아파트 전체 주소입니다. 그런 다음 복도에 걸린 관리표를 가리켰다. 저기 로고랑 관리번호도 제 회사 거예요. 3년 전에 이 아파트를 전체 구매했어요. 시어머니가 폰 화면을 쳐다보는 순간 무릎이 살짝 꺾였다. 정우가 그녀를 붙이려 했지만 그녀는 정우의 손을 밀쳐냈다. 그럼 저희가 월세 내는 건 너한테 내는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네. 나는 평온하게 답했다. 비서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월세를 2번 연체하셨어도 가족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이런 집 평생 살 수 없다고 말했고, 아니,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입을 떼는 힘도 없었다.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다시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다. 정우가 나를 쳐다보며 예진이, 너 왜 이렇게 숨겼어? 라고 묻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놀라움이 많았다. 나는 그냥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정우에게 미소를 보였다. 정우랑 만났을 때 너는 제가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다정하게 대해줬잖아. 그걸 원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갔다. 식기들과 접시를 급하게 정리하려 하지만 손이 떨려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접시 조각을 주워 담았지만 그 행동은 이미 소용없었다. 관리사의 전화가 다시 왔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못했다. 나는 정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정우, 너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그럼 이사 준비를 돕고 나중에 편안한 집을 찾아줄게. 제가 부담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어떡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창문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건 끝났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돌려주었고 정우와는 진실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야기 끝.